네, 요즘 외출할 때 마스크 필수품으로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기상 정보 확인할 때도 미세먼지 농도가 체크 포인트 1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도 이렇다 할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환경 분야의 권위자이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님 모시고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언론에서 요즘에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걸 많이 뵀는데, 네, 직접 이렇게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미세먼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네. 왜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졌을까? 네, 그 원인은 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미세먼지라는 것은요, 네. 땅 속에 있는 화성 연료 있죠. 석탄, 그다음에 석유. 네. 석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경유가 있고 가솔린이 있고 네. 뭐 또 여러 가지 또 화학물질이 있죠. 그다음에 가스. 가스. 이것을 네.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석유입니다. 석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석탄은 똑같은 에너지를 쓰는데 에너지 효율은 절반밖에 안 되고 네. 미세먼지는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석탄은 싸기 때문에 이제 많은 발전소에서 석탄을 쓰는 거예요. 연료로. 네. 근데 당사자는 가격이 싸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가져오는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치면은 석탄을 사용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엔 피해 비용이 굉장히 크네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석탄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진 거. 네. 두 번째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는 데다가 거기에 디젤 승용차나 디젤 버스 비중이 점점 높아졌기 네. 때문에 결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커지고요. 그런 게 저희는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미세먼지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항상 중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물론 내부적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도 좀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뭐 영향은 분명히 있죠. 네.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같이 협력해서 조사를 해야지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라든지 네. 또 어느 중국에서 나온 게 계절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오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저는 중국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지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온다. 탓만 할 게 아니라 중국 탓을 하는 거는 저는 네. 그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사실 우리 정부보다 훨씬 먼저 중국에서도 그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노력들 그래서 약간의 좀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미세먼지 설립 섹터를 지금 창립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배경하고 앞으로 좀 어떤 활동들을 하시게 될지 네, 궁금하네요. 저는 뭐 어쨌든 환경 운동을 한 지 이제 40년 됐는데요. 네. 제가 30년 전부터 대기오염, 미세먼지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의 변화가 너무 늦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업 구조가 이제는 우리 후발 개도국이 훨씬 더 싼 임금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산업 구조를 바꾸려는 얘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안 했다는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에는 뭐 30년 전에는 네. 서울이든지 울산이든지 온산같이 특정한 지역만 대기오염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는 전 국토가 똑같아졌어요. 수도권이 특히 요즘엔 더 심하잖아요. 수도권 이제 더 그렇죠. 심하죠. 네.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그 석탄 화력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공단이 많은 곳. 네. 중화학 그다음에 뭐 네. 시멘트 공장 이런 게 전 국토로 그냥 다 산재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한 지역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악화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건강성에 영향을 받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운동은 활성화되어 있질 않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에 있는 한 도시에 8살 된 여자 어린이가 죽었는데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 결국은 폐암으로 죽었는데 폐암이 결국은
미세먼지가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미세먼지 그러면 그냥 하는 게 발암물질이에요. 중금속도 많이 포함이 그 되는 중금속- 거죠. 발암물질이 결국은 그렇죠. 중금속 화학물질이 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제 심각하게 되고 한 3, 4년 전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소도 줄이고 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은 한 3, 4년 사이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줄었어요.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생태 문명 건설 그래가지고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그 전 세계에 있는 쓰레기도 중국에서 다 수입을 했는데 수입 안 하겠다 그러는 것도 이제는 환경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입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데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을 이 수준으로 해놓은 나라가 있느냐 이게. 전 세계 3만 달러 정도 되는 나라에서 전 국토가 미세먼지를 고통받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아는 후배 변호사하고 만나서 네.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 손해배상 청구를 하자. 손 아니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그렇죠. 제기하신 거죠. 한국 중부를 예.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9명 했더니 네. 소액 재판이기 때문에 네. 숫자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또 각계 인사들을 다 참여시켜서 91명이 이제 소송을 했습니다. 5월 네, 달에. 네. 우리가 소송을 준비하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각계 인사들, 네.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자. 그래서 지난 2월 27일 날 저희들이 미세먼지 센터를 이제 창립을 했어요. 활동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다시 한번 또 환경재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각자 다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개개인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지금 기업도 언급을 해주셨고 일단은 가장 먼저 또 정부 쪽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사장님의 마지막으로 견해 아니면 정책에 대한 어떤 필요성 부분들 좀 여쭤보도록 할까요? 예. 저는 환경 문제는요. 네. 한번 훼손되면 그렇게 금방 해결이 안 돼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네. 100년 된 아름드리 나무를 필요해서 잘랐어요. 자르는 데는 한 30초도 안 걸려요. 근데 자르고 난 다음에는 나무를 공장에서 못 복구를 만들잖아요. 할 수가 나무는 없잖아요. 100년이 네. 지나야지 그 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한번 훼손이 되면은 쉽질 않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하려면 어떤 거냐면 우선순위가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기업 있죠. 네. 그거는 가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규제를 강화해야죠. 예를 들어서 네. 100이 나오는 오염물질은 안 된다. 그럼 30으로 줄이지 않으면 가동을 못하게 하고요. 규제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예.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네.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하고요. 세 번째는 국민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요. 네. 자가용이에요. 자가용. 네. 자가용을 하는데 타면은 어떻든 오염물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다이어가 달리면 다이어가 마모가 되면 그것도 미세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까지 살면서 저는 승용차 없습니다. 예, 저는 큰 차 타고 다녀요. 네. 버스, 전철. 왜냐 서울에서는 그거 타고도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난방을 너무 많이 해요. 냉방을 너무 많이 해요. 네. 난방을 많이 한다는 건 결국은 발전소에 있는 석탄 발전소를 돌리는 거거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네. 예? 그다음에 뭐 편안하게 자가용 승용차 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 지구가 못 견뎌요. 또 지구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은 더 못 견뎌요. 왜냐? 인구 밀도가 많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정부는 우선 정책을 국민의 건강에 최우선을 둬야 된다. 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네.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공장에 있는 제품을 쓸 때, 저 기업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기업인가? 아니면 환경 문제 관심을 안 가지고 오염물질을 내서 적발도 많이 된 기업인가? 그걸 정확하게 봐야겠어요. 판단해서 네, 그런 네. 상품을 소비자 운동으로서 해야 되고요. 세 번째 기업도 이제는 옛날 같이 공해 물질을 바깥에 내고 기업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친환경 기업이 곧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각도로의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이사장님께서 그 앞에서 또 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희 기대하면서요.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미세먼지는 이제 일회성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상시적인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또 정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좀 기대하면서요.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